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 유엔 안보리까지 동원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서로 전쟁의 명분을 자기가 가져오겠다 이거겠죠. 자, 이런 와중에 이란에서 무기고가 대폭발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걸 누가 했냐에 따라서 전쟁이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많이 보도 보셨겠지만 이 김정은이와 그의 딸 김주애가 참관한 이 공수 낙하 훈련, 여기에서 이 낙하산들이 엉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와 김주애는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웃고 나중에 웃으면서 단체 사진 찍었죠. 기가 차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강력한 무기가 배치되는데 이게 한국이냐 일본이냐, 저는 한국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지금 수년째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남 침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기획한 항공 육전병 부대 공수훈련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여러 차례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훈련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연출 사진을 찍기 위해 애꿎은 장병들만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특수작전군 항공육정병 여단의 공수훈련에서 기상과 훈련 부족, 장비 등의 문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국내 매체가 4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무력 시위 성격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김주애가 함께 참관했는데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훈련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강화하는 과정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대원들의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 점프 직후 추락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장병들이 추락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해당 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육정병 여단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훈련 당시 발생한 사망사고와 부상자에 대한 보도는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일반적인 특수부대 침투 훈련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스태틱 라인 점프를 했고, 착지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서 단 하나의 낙하산도 식별되지 않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다수 노출한 바 있었는데요. 김정은의 선전용으로 사진 몇 장 찍자고 다수의 장병을 죽음과 불구로 내몬 북한, 참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네, 김주애가 망원경 보면서 아빠 저기 사람 죽었는데 괜찮아? 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면 이 망원경으로 그걸 즐기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분이라면 어쩌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제가 이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했지만,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한참을 내려가서 낙하산을 펴는 이 방식이 아니고 바로 그냥 점프와 동시에 낙하산을 펴는 이런 방식, 스태틱 라인 점프를 했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점프 마스터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점프를 시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촘촘하게 시켜요. 그리고 이 점프 마스터가 낙하산 이 개방 시기를 다 결정을 하는데, 과연 북한에 점프 마스터가 있을까요? 한 1000회 이상 강한 사람 마스터 있을까요? 1000회 강화하려면 비행기 1000번 띄워야 되는데 북한에 1000번 띄울 수 있는 그런 연료 비행기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스터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뛰어내린다. 저도 현장에서 공수 우리 특전사 낙하 훈련하는 거 또는 이 낙하하는 모습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안 뛰어내려요. 왜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펴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낙하산도 뭐 수십 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북한이 비행기 수송기도 없으니까 이런 낙하산을 펴줄 일이 잘 없었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0.1초의 어떤 그 차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펴지면 엉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만 해도 한 2조 정도는 확실하게 엉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 둘은 지금 낙하산이 개방된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 때문에 지금 부딪혀서 엉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이 둘, 여기는 아예 엉켜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 꽂는 거죠. 저런 상황. 그리고 여기 지금 낙하산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많이 지금 너무 촘촘하게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 한두 명씩 지금 엉켜서 결국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아예 낙하산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려 꽂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피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여기 온다고 했으니 이런 훈련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뭐 군대 생활 최근이든 예전이든 다 해보셨지만 사단장만 온다고 해도 얼마나 훈련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국방장관 그걸 넘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면 이 훈련 뭐 몇 달 하겠죠. 그러면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는 거 첫째. 둘째는 이런 상황 같으면 기상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 이러면 훨씬 더 점프하는 이 거리를 좀 이격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쫙 해서 완전 비 오듯이 내려 낙하산을 펴는 이 사진 한 장면을 찍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특전사들이 낙하하는 것처럼 띄엄띄엄 이러면 얘들은 지금 수송기라고는 이것도 일반 고려항공 건데 2대밖에 없으니까 그 멋진 사진이 안 나오죠. 해봐야 뭐 그냥 몇 명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전하죠. 그런데 여기는 한 프레임에 아주 많은 공수부대를 찍어야 되니까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일날 만약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독재자일 경우에 그걸 못하죠. 그래서 강행하는 거예요. 그 강행 우리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리호 발사 첫 번째 과정에서 분명히 오류가 발견됐는데 아니 대통령 지금 VIP 오늘 지금 오셔서 방송국 세팅 다 돼 있고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누리호 1차 발사 공중에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독재자일 경우에 그걸 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 정부 시스템일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이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죠. 로켓 하나, 아주 고가의 로켓 하나를 하늘에서 터뜨려 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이 밑에서 터져서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렇게 단체사진 찍기 위해서 웃으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도 참 미안하지 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긴 한데 정말 이 뻔뻔스러운 이자들 또 이자들을 추종하는 대한민국 국민 와 기가 막히죠. 정말 이자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해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들은 바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의 층들이다. 북한 인민들이야 죄가 없죠.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자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이런 죄 없는 북한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자를 또 불쌍하게 여겨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일 모레 바쁜 일 있으면 내일 모레 투표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드시 투표로 우리 마음을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로 준비하고 있는 최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연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기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동맹 린치핀이
누구인가가 결정되는데 사실상 일본 배치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포대를 연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 4월 3일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플린 사령관은 이날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거리 능력을 갖춘 발사 시스템이 곧 영내에 배치된다 라며 최근 미 육군에 전력화되고 있는 신형 중거리 무기들이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거리 무기가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다크 이글로 불리는 중거리 극초음속 무기와 T-4으로 불리는 지상 기반 마크 41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배치 장소로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중국의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 고정 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군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괌에 배치하되 일본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신형 중거리 타격무기 배치 논의에서 한국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크 이글 시스템은 2700km, T-4 시스템은 최대 1600km 거리를 타격할 수 있고 기습 타격 능력, 운용부대 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최적의 배치지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배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 신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미 2사단 포병대를 재활성화하고 210 포병여단과 이원화 시킨 바 있는데요. 운용부대 개편 작업까지 마친 상황에서 미사일 배치 논의가 없다는 것은 해당 무기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육군의 중거리 무기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미국의 국익은 물론 한국의 동맹 가치 격상과 방위력 증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신형 무기 시스템을 주한미군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중거리 무기가 배치된다 라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플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일본에 배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이게 다크 이글입니다. 2700km 날아가는 지대지 미사일이죠. 자, 이거 우리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군산 지역에 배치를 하면 베이징 그냥 순식간에 탐지를 해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시간에 그냥 날아간다. 미국으로서는 최적의 위치가 군산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전 정권 시절에 중국에서 미군의 중거리 타격무기 한국에 배치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지금도 우리가 쫄아서 지키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일본에 배치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플린 사령관이 지금 일본에 간 거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성격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4월 10일 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뭐 이런 것들도 총합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데 이 다크 이글이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T-4이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T-4는 뭐냐 하면은 마크 41 군함에 장착되는 수직 발사기 그 마크 41을 컨테이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토마호크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SM-6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토마호크 발사 시스템 이름이 그리폰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화에 나오는 그리펜보다 훨씬 더 큰 T-4. 그래서 뭐 날개 펴면 뭐 완전히 대륙을 덮는다 하는 T-4인데 뭐 동양으로 치면 붕세 정도 되는 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제 타이푼, 태풍의 어원이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T-4. 그만큼 이제 사거리가 길다 이 말이죠. 1600km 날아갑니다. 이걸 배치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한국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칭다오, 다롄, 베이징 이 세 곳이 서해 지역의 핵심 거점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타격하는데 군산이 좋냐? 아니면 일본 규슈가 좋나? 당연히 군산이 좋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 내부에 뭐가 있는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좀 전향적으로
우리 여기 배치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방위 분담금이나 뭐 좀 다른 것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에 배치되면 일본의 동맹 가치 격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친이란 민병대가 병력 이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란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기지가 공격을 받아 무기고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일지 아니면 내부 반군의 소행일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선언 이후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에서 혁명수비대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무기고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4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란 남동부 시스타노 발루체스탄주의 라스크 마을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심야 시간에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 섬광을 목격했습니다. 피습당한 라스크 마을의 혁명수비대 기지는 파키스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항공기나 미사일 소음이 청취되지 않아 파키스탄 측 소행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해당 지역이 순위파 무장단체 JCRRD의 활동 무대라면서 해당 단체가 공격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워낙 늦은 시각에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주둔지에 대한 민간 접근이 차단돼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투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요. 과연 이란이 이번 군사기지 비격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중동 전역의 시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발과 함께 이 마을에 있는 차량들이 이 경보기가 울리는 등 그만큼 진동이 멀리까지 왔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 또 시기가 어떠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또 중국, 러시아는 이란의 편을 들어서 서로 그냥 상방간 비난전, 난타전을 벌이고 우리가 명분 있어 서로 공격에 대한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이 과정에, 그리고 카타입 헤즈볼라 등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의 선전포고를 선언한 이런 상황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다. 무기고가 지금 털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의외로 이란에서 동쪽 끝쪽입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파키스탄하고 포격전 주고받았던 때가 있죠. 몇 달 전에. 이란이 파키스탄 지역으로 먼저 포격을 가했고 파키스탄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란에 공습을 가해버렸죠. 그래서 전운이 고조됐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 했냐?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그 로켓 의미나 미사일 의미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시한폭탄 같은 그 폭발물에 의한 사보타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했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사드 또는 모사드의 하부 조직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란이 이거 모사드가 한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쳐야 되는, 또 빨리 쳐야 되는 명분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현지에서는 이 순위파 무장단체 JCRRD의 활동 무대니까 그들이 했을 것이다.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JCRRD라는 이 단체는 와하비즘,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의 정치 이념을 추종하는 그 단체입니다. 와하비즘을 추종한다. 그러면 사우디 왕가의 손길이 미쳐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그 JCRRD의 소행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우디가 뒤에서 리모컨 작동한 거야 라고 돼서 이 마주보고 있는 사우디에 대해서도 이란이 지금 전쟁 의지를 고취하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 이걸 모사드다 아니면 이 JCRRD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지금 전 곧 벌어질 텐데 사우디까지 확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가고 있다라는 완전히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동 소식 한 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